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 건강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인 소희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소희는 어릴 때부터 조부모님에게 슈퍼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할머니는 항상 자연이 주는 선물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매일 아침녘이면 노란색 강황차를 끓여 손자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이런 식탁 풍경은 소희의 어린 시절 추억의 일부로 남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소희는 도시에 올라와 바쁘게 살아가게 되었고 점차 건강을 돌보는데 소홀해지고 말았다.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누군가에게 건강식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저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는 멀리서 들려오는 자신의 건강 경고음을 듣게 되었다. 끊임없는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그것이었다. 결국 소희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건강한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식단 조절을 권했다. 그리하여 소희는 조부모님이 항상 강조했던 슈퍼푸드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기로 했다.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녹차, 견과류, 아보카도, 그리고 베리류가 특히 마음에 걸렸다. 주말이 되자 소희는 지역 시장에 향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신선한 블루베리와 고소한 아몬드를 쇼핑백에 담았다. 그리고 구운 채소와 함께 먹을 수 있는 퀴노아도 구입했다. 이러한 그녀의 작은 행동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하며 소희는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이 지나고 소희는 아침을 슈퍼푸드로 시작하고 있었다. 사소하게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사소하지 않았다. 고단했던 오후 시간에도 샐러드에 파프리카와 캐슈넛을 더해 푸짐하게 먹곤 했으며 저녁에는 오메가-3이 풍부한 고등어를 굽거나 두부를 넣은 케일 샐러드를 먹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식단을 변화시킨 후 그녀의 에너지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슈퍼푸드가 주는 양질의 영양소들이 몸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소희는 이제 휘몰아치는 일상 속에서도 슈퍼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그녀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슈퍼푸드가 싸구려 소비재가 아닌 자연의 선물이며 지혜로운 소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도 슈퍼푸드를 추천하고 있다. 그들은 소희의 변화를 보고 자극을 받아 자신들의 식단에도 슈퍼푸드를 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소희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자연의 혜택을 받으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소희는 계속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슈퍼푸드를 통해 그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덧 40을 넘긴 철수 아저씨는 종합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그곳에서 듣게 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조금씩 고혈압 증세가 보입니다. 일상 속에서 심장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 아저씨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심장 건강 유지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철수 아저씨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매일 아침 30분 걷기 운동이었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시작한 이 걷기 운동은 그에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활력을 주었다. 운동을 시작한 첫 주에는 다소 힘들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에게 걷기는 하나의 즐거움이 되어갔다. 또한 철수 아저씨는 식습관에도 변화를 주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피하기 위해 기존에 짜게 먹던 습관을 고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식단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기기로 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양념 없이 싱겁게 먹는 데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식단이 주는 신체적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 철수 아저씨는 매주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입하며 가끔은 직접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수확하기도 했다.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었다. 철수 아저씨는 매일 물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오전에 잠에서 깨어난 후,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 언제든 생각이 날 때마다 물 한 잔을 마셨다. 평소 커피를 자주 마셨던 철수 아저씨는 커피 대신 허브티로 대체하며 심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주말이면 철수 아저씨는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나들이를 나가거나 가까운 산을 함께 올랐다. 이 또한 심장 강화에 좋은 유산소 운동이었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철수 아저씨는 점점 건강을 되찾는 자신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심장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조언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었다. 아저씨는 매일 밤 자기 전 10분간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로 하여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명상을 통해 평소에도 작은 일에 크게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철수 아저씨는 규칙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건강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히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깊이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철수 아저씨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웃 친구들은 철수 아저씨의 변화를 보고 함께 걷기 모임을 만들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공유하면서 작은 변화들을 일상 속에 가져오기 시작했다. 철수 아저씨는 누구나 작은 노력으로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을 전하고 싶었다. 일상 속의 작은 변화가 어쩌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으며 자신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인에게 유산소 운동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질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나의 친구, 지호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체력 관리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자연스레 운동할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호는 오래된 친구인 수민과 만나 취미생활과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수민은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찾고 있는 친구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과도한 운동으로 성과를 보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의 진정한 효과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나타난다. 그녀는 하루에 30분 이상 주 3에서 5회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잡고 있었다. 아침형 인간인 수미는 애매한 시간인 새벽 6시에 일어나 달리기를 시작한다. 그녀는 새벽 공기가 가장 상쾌하고 공원에 사람이 적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아침 유산소 운동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밤새워 예민해진 신경을 릴렉스 시켜주는 효과도 크다. 반면 지호는 저녁에 운동을 선호했다. 그는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유산소 운동으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기분 좋다고 느꼈다. 저녁 식사 전에 30분 정도 달리기를 하면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고 꿀잠을 잘 수 있다고 믿었다. 저녁 유산소는 하루 동안 쌓인 불필요한 에너지를 태우며 심신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대가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일상의 리듬과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 그리고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운동하기 어렵다면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무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강도와 종류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줄넘기, 자전거 타기, 달리기와 같이 여러가지 유산소 운동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고 강도는 자신의 체력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올려나가는 것이 좋다. 지호는 수민의 조언을 듣고 나름대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따라 유산소 운동 스케줄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3회 매번 20분씩 가볍게 달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체력도 향상되고 몸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슬그머니 30분 그리고 40분으로 시간을 늘려갈 수 있었다. 업무 스트레스는 이전보다 덜 느껴졌고 하루를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기분도 좋았다. 지호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꼈다. 유산소 운동은 단순한 체중 감량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곧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을 선사했다. 이후로 지호는 지인들에게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설파했고, 그가 속한 팀 내에서도 주기적으로 함께 걷기나 달리기 챌린지를 진행하며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다. 결국 유산소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 방법을 넘어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 되어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빛이 있지만 때로는 구름이 그 빛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줄리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고,
그것은 우울증이라는 녀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변화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바꿀 작은 단계로서 운동 요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가 시도한 것은 유산소 운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줄리 양은 새로운 날에 맞서는 느낌으로 조깅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발걸음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소소한 리듬 속에서 차츰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를 유지하며 심장의 박동이 높아질 때마다 삶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요가에 빠져들었습니다. 요가는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호흡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불안함을 내려놓고 순간순간의 고요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근력 운동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줄리 양은 체육관에 무게추와 팔씨름을 시작했는데 그녀가 몸에 힘을 기르는 동안 정신도 더욱 강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성취감이 그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줄리 양의 네 번째 선택은 수영이었습니다. 물 속에서는 몸이 가벼워지고 그동안 눌려왔던 무거운 감정들이 물결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영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고 감각적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도한 것은 등산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녀는 종종 산길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넓게 펼쳐지는 경치와 함께 마음속에 응어리도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연이 가진 치유의 힘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댄스였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동안 그녀는 타인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유롭게 춤추는 것에는 대단한 해방감이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필라테스를 택했습니다. 필라테스는 몸의 균형과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집중을 요했기에 그녀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정신적인 긴장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줄리 양은 여러가지 운동 요법을 통해 서서히 변화해 나갔습니다. 각 운동은 그녀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었고 우울증이라는 터널의 끝에 있는 빛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줄리 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작지만 일관된 노력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리 양이 운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